자, 들어가 봅시다. 자, 35페이지 법률의 목적이네요. 응? 35페이지. 우리 그 노란 공주가 오자 하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하. 오자가. 근데 오자가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35페이지에서요. 법률의 목적 내지 법률의 서론파트요. 내용이라 하면 행위자가 법률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항상 첫째 줄에 가장 중요한 걸 노는 거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보시고요. 들어가서 목적이 확정이 나와 있죠. 아까 했어요. 확정되어 있거나 뭐 있어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행기 내지는 강제 집행할 정도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에서 확정할 수 없다면 법률행위 뭐다? 무효다. 무효. 세 번째 봐두시고 네 번째 요식행위 있죠. 어음수폐행위는 어음수폐행위 처음부터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분에서 목적의 가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 그래서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과 불가능의 표준 아까 해달로 얘기를 했고요. 불가능의 분류에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그래서 의 나와 있고 두 번째 원시적 불가능의 효과 박스가 있는데 원시적 전부 불능의 효과죠. 원시 전부 불능 효과다. 일부 불능의 효과는 1000평인 줄 알았는데 800평인 교수로 생각해 두시고 그렇죠? 후발적 불능의 효과 나와 있죠. 채무자 유축 사유가로 인한 후발적 불능인 경우는 채무 불량이 하나는 이행 불능이 되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뭐다? 후발적 불능에서 유언부담의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유언부담.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후발적 불가능 효과에서 이행 불능하고 유언부담 문제를 여러분 보시고 그림. 그래서 이행 불능은 이중매매를 설명해 드렸죠. 예? 이행 불능은 이혼부담 문제를 정말 그잖아요. 이행 불능을 설명했죠. 채무 불량 이중매매. 그걸 설명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하고 보시고 참고나 했어요. 참고 불가능 효과 다시 정리해드렸죠. 전부 불가능, 일부 불가능. 오른쪽에 후발적 불가능에서 채무자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 모델의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 그쵸? 응? 예, 그렇게 봐두시고 기타 불가능이 기타 불가능의 정리해서 박스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은 적법 나와 있습니다. 적법. 그래서 법률의 목적은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인데. 그럼 이제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하고 구별. 몇 페이지? 40페이지. 판단 기준 나와 있고요. 40페이지. 그다음에 민법상의 강행 규정 나와 있어요. 거래 안전, 사회질서에 관련된 것 전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속법규 나와 있죠. 단속법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 41페이지 보니까 단속법규하고 효력 규정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참조하시고 밑에 참고해서 박스 해가지고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에 관계해가지고 쭉 설명되겠죠. 다설과 그다음에 뭐다 소설 해가지고 교수들 이름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민법을 어디 폭풍했던 분들입니다. 넘어가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곽윤주 그다음에 김주수지 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자가 아닙니다. 설렁도 안 해.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이 있어 집조주 위반, 간접조 위반, 탈법행위 나와 있죠. 그래서 공무원연금 추징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탈법행위 효과 나와 있다, 무효가 된다. 그리고 또 판례에서 예컨대 나와 있죠. 참조하시고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나와 있어요. 103조 의 나와 있고요. 보시고 동물뱅이 2에서 두 번째 줄 103조는 법과 도덕의 무슨 가교 규정이다. 그렇죠? 이런 거 찾아보시고.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뒤에,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해서 사회적 타당성을 파악하는 포괄개념설이 다수설이다. 포괄개념 다수설. 그리고 반사의 질서의 판단식이 나와 있죠. 첫째 줄 뒤에, 뭐다?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나와 있습니다. 유형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아까 말로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라. 순서가 좀 다른 이유는 이게 책이 이게 넘기고 말고 그것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 순서가 바뀐 것이다. 제가 항상 할 때는 뭐다? 첫 계약부터 출발해요. 가족관계. 그죠? 인륜의 반응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게 전부 판례인데 그 판례가 부족해서 또 오른쪽 배에 또 판례 넣어놨어요. 에? 참조하세요. 여러분들이. 판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러면 46페이지 넘어가니까 역시 또 판례죠. 왜? 아까 그랬잖아요. 103조 반사에서 해당하는 것은 내용의 예컨대가 없다. 전부 판례가 유형화시켰다. 그게 판례 내용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그리고 동계불법은 놔두고 가세요. 놔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뭐하고 동계착오하고 제가 같이 비교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와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의의 나와 있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기 위해서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103조의 관계에서 103조는 일반, 104조는 예시 규정 관계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건 나왔어요.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의 판단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3배 내지는 4배. 그러나 산수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판단 시점 나와 있어요. 동글뱅이에서. 그죠?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를 불균형의 판단할 때 법률 행위시다. 다만 대물 변제의 경우에는 이행기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 있죠? 맨 밑에. 네, 맨 밑에. 넘어가자. 그럼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 공박, 급박한 공공이다. 읽어보시고. 경솔, 무경험 나와 있죠? 맨 밑에. 오른쪽에 49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무경험으로 인정된 사례 첫 번째 사례가 있죠. 무학문면한 나이 어린 외손녀 하나만을 데리고 가옥의 일부를 임대한 수입으로 생계로 꾸리며 지병에 시달려오던 67세의 노파가 별다른 생활 대책 없이 유일한 생활 근거인 위 가옥을 매도한 경우 막간 할머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밑에 그래서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게의 판단을 어떻게 하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그죠? 오른쪽에 객관적 판단하라. 49페이지 어딘지도 모르죠. 그래서 B에서 법률의 대리의 경우에는 궁박은 뭐다? 누구를? 본인을. 경솔 무게는 뭐를? 대리를 한다. 그리고 동글뱅이 세 번째에서 폭리자의 이용 의도. 그죠? 의도. 악의가 있어야 된다. 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자, 뒤로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입증 책임 나와 있고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리고 103조와 104조 위반의 효과. 104조는 쌍방모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04조의 경우, 오른쪽에 104조의 경우에서 뭐다? 폭리자는 반환해야 되고 피해자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쭉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51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무지하게 빨리 읽죠? 눈이 따라올 수도 없죠?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몇 번 반복하잖아요? 잘 따라와요. 잘 따라와. 응?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어디로 와서 여기서 법률 행위 뭐를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하면은 순서는 해석의 방법부터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돼?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그죠? 바꿔가지고 법률의 해석에 뭐하고 기준하고 법률의 해석의 기준하고 법률의 해석의 방법으로. 우리 교재대로 할까요, 그냥? 그냥 해. 방법이고 기준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 맘이지, 뭐. 그럼 법률의 일을 해석하는 기준은 뭐가 있겠냐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법률의 해석을 할 때는 민법체 몇 조를 105조를 보고 105조가 뭐예요?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임의규정하고 플러스 민법체 106조를 보니까 뭐가 사실임 관습의 내용이 나와요. 이 두 개를 섞어보니까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나오더라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그 법률의 해석의 기준은 첫째, 양방 당사자가 왜 이거를 했느냐. 그렇죠? 왜 이거를 했느냐라고 하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목적. 왜 했는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뭐였어요? 불분명하면은 뭐가 사실인 관습이 적용돼요. 사실인 관습이 적용되고 사실인 관습이 없으면 뭐가 임의규정이 없으면 뭐가 조리 즉 신의칙이 지배됩니다. 응? 신의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시험을 할 때는 선배님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애울 때 이걸 어떻게 애우냐? 그렇죠? 애우는 이렇게 애우더라고요. 목사가 임신할 수 있어 없어요? 뭐가 없어? 목사가 왜 없어요? 신부는 어떻게 돼요? 기독 카톨릭은 그렇지 뭐라도 개신교는 여자 목사 있어요. 목사가 임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목사가 임신했디야 이러고 해보세요. 아살랑. 썰렁하다 진짜야. 이거 어떻든 간에 목사가 임신했대 애웠죠? 안 애운 분위기야 이거.
목사가 임신 읽게 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는 첫째 당사자 기도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렇죠? 목적이 제1의 표준이 되는데, 그러나 다만 목적이 제1의 표준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첫째 뭐였습니까? 103조에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에? 그렇잖아요. 103조 위반하는 건 첩격인데, 야, 내가 우리 갑하고 우리라는 사람과 목적이 뭐냐? 첩격이요, 첩격. 첩격대로 해야지. 안 된다는 거죠. 민법 제 103조 위반되니까. 내지는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는 된다. 위반돼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량한 풍속 기타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디 규제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법에서 나오죠. 계약법. 계약자의 원칙을 내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다.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다. 이거 규제된 계약입니다. 그렇죠? 규제된 계약. 목적.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이 있는데 이 관습에 뭐가 없어요? 법자가 없어요. 법자가. 관습의 관습. 그러면 이 사실인 관습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은 어떤 경우냐? 특정한 지역에 그렇죠? 특정한 어떻게 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관계를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듣다 쳐보자. 어?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해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한공인중개사협회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든 소속을 해서 소속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시작하면 분명히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흐르는 룰이 있겠죠. 룰이 있잖아요. 상도덕의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사실은 관습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관습. 무슨 말 얘기하시겠어요?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누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은 지네끼리 상인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뭐 관리비를 얼마 내고 법률 놔둬놓고 관리비를 어떻게 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규약을 나름대로 뭔가 룰을 만들었겠죠. 그 룰을 뭐라고 그래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가락동의 시장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룰, 이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알아야 몰라요. 법원이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사실인 관습을. 모르지. 직권 판단 못하는 거예요. 판단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요 주장해야죠. 당사자가 뭐하라? 주장 입증하라.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 입증하는 겁니다. 법원이 직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법자가 없으니까 법률 문제도 아니다. 아니다. 무슨 문제다? 사실 문제예요. 사실 문제니까 상고심 있죠. 상고심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대법원은 법률심만 해요. 법률적 관계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고심의 판단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판단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란다?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과 구별할 것이 뭐가 있어요? 관습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관습법은 오늘 설명 안 하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관습법은. 왜?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요 정도만. 조리는 사물의 이치, 본질이라고 한다. 요까지만. 되시겠어요? 요 정도만 해요. 목사가 임신했대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관습만 파가자. 사실은 관습이 뭐다? 특정적인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룰은 공인중개사한테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은 지네들끼리만 적용되겠죠. 나한테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런 관계를 우리 사실은 관습이다. 됐어요. 그러면 방법을 한번 보자. 법률의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첫째,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제목만 거창해요. 뭐가? 제목만 거창. 자연적 해석. 제목만 거창합니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의자 입장에서 하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표의자는 의사를 뭐하는 자, 표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사를 표시하는 자. 그러니까 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카메라의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청약자일지 승낙자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청약자 갑이 될 것이고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분석을 하게 된다면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표시하는 자가 승낙자가 표의자가 되겠죠.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자니까 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해석은 그 전형적인 예가 전형의 예가 어디에서 적용된다? 어디에서 상대방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 맘대로죠.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내 돈으로 재단법에 설립혀. 내 맘이죠. 그러니까 재단법을 설립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돼요? 뭔가 유언이 나와야 돼. 재단법 설립행위 나왔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 다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죠. 상담은 필요 없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자연적 해석이 예외적으로 어디에서도 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계약에서도. 그러면 이 계약에서 적용되는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죠? 이거를 뭐게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공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빼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쓰면 돼. 똑같이 그림 빼가지고 이렇게 쓰지 말고 미쓰겠지 지금도. 아이고. 그림에다가 쓰면 돼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게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재에서는 그림을 제가 넣어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근데 그 사용대차, 임대차 갖고 설명한 것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사법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 판례고, 판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중간에 나왔던 판례예요. 몇 번째 나왔습니다. 주택관리사에서도 시험 잘 나오고, 이 케이스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양쌍방, 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A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X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양방 당사자 합의는 어디서 A를 했는데 실수가 돼가지고 그죠? B 토지에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실수가? 착오가 발생한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A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착오가 발생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했어요. 따라서 당의 법률을 착오를 위해서 취소할 수 있다. OX. 땡 이러는 거야. 뭘 취소할 수 없다니.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땡 그랬더니 막 있다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게 바로 여러분 판례에서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A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쌍방 모두 착오를 야기시켜 착오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B 토지 등기가 되어 있다. 당의 법률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땡 이러는 거예요. 왜 땡일까요? 자 봐요. 착오에서 봐요. 갑이라는 사람은 A 토지예요, B 토지예요. A 토지죠. 입으로 A 토지였어요, B 토지였어요. A 토지였죠. 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잖아. 착오 안 나오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착오지. 일치했어요. 착오 문제가 안 나오지.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을 입장에서는 A 토지였어요, B 토지였어요. 머릿속에서 내심 효과에서 의사는 A죠. 입으로 뭐 했어요? A죠.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의사 표시가 뭐 했어요?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놔둬놓고 의사 표시가 일치했더니 이게 뭐냐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이제 의사 표시는 앞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법률 행위의 해석은 곧 뭐다? 의사 표시 해석이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목적하는 한 개 내지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의 구성 요소로는 법률 요건은 원인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률 행위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 해석은 의사 표시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표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아까 있죠? 네 이거 할래. 첫째 당사자 이거라는 뭐가 목적 할래라고 뭐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어. 의사표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의사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려고 한다면 뭐하고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하고 표시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하고 표시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법 이론적은 이렇게 설명해요.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머릿속을 어떻게 돼? 우리는 내부적 그렇죠? 입으로 뭐 하는 것을 외부적. 그럼 내부적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은 첫째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즉 갑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배고픈데 뭐가 팔아먹어야지. 팔아가지고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미스 밥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치?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좋아해 안 좋아해? 짜장면 얘기를 해야 돼. 밥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괴롭혀야 돼. 아니야. 돼지갈비. 상관없어? 삼겹살 좋아해? 삼겹살 하면 입에서 침이 쫙 와? 그건 아니잖아. 배고프게 자꾸 괴롭혀야 돼. 그래야지 수업 딱 끝나고 나면 우와 배고파라 빨리 먹자. 먹어가지고 또 그냥 야밤에 삼겹살 먹어가지고 똥배가 벌럭벌럭 그치? 공부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말에 돈이 없는데 배고프다. 그래서 뭘 팔아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보고 어떻게 돼요? 백물째를 보면서 이거 팔아먹어야지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행위의사가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되겠다. 행위의사라고 그래요. 행위의사. 두 번째 이거를 을한테 얘기할까? B한테 표시할까? 그래서 우리는 표시의사라고 그래요. 표시하겠다는 의사. 여기 의사 표시를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의사 표시를 잘못 쓴 게 아니라고. 표시의사하고 의사 표시 달라요. 그러면 표시의사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만 원을 받아서 이들은 꼭 사 먹어야지. 이게 바로 뭐다? 효과의사라고 그래요. 만 원을 받아 먹겠다. 근데 이러한 효과의사는 내심의 효과의사예요. 만 원을 꼭 받아가지고. 그렇죠? 3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있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효과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이냐 말이죠. 요 외부적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을. 표시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행위. 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곧 표시행위로 뭐한다? 추단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하고 표시행위하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같다. 그죠? 같다. 그래서 저 의사표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심의 효과의사에서 의사하고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표시를 묶어가지고 뭐하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내심의 효과의사에서 의사가 뭐다? 저 의사고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의사표시 구성요소 내심의 효과사의 의사하고 표시상의 효과사의 표시가 의사표시 구성요소잖아요. 의사표시니까 얘는 의사표시 구성요소가 아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건 편법이에요, 편법. 갑이라는 사람이 와, 이 백목을 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그것을 내심의 효과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했습니까? 살래라고 하는 것은 뭐다? 표시행위다. 표시행위는 곧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래서 내심의 효과의사에서 의사와 표시행위에서 표시를 잘라가지고 뭐를 만든다? 의사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강의할 때. 머릿속과 입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뭐였습니까? 요 의사를 말하는 거죠. 예?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표시에서 표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요 표시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100목 10,000원에 살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얼마에? 10,000원에? 입으로 얼마에? 10,000원에.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야 이 100목 1,000원에 살래? 이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10,000원인데 입으로 되게 돼요. 1,000원이라서 왜? 이빨이 빠져가지고 아니다. 말이 빠져가지고 이빨이 헛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실수했다. 그쵸?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이 헛나왔다. 이게 맞는 말이고 저는 방금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빠져서 이빨 헛났다고 그랬잖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1,000원 했어요. 의사 표시가 뭐였다? 불일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10,000원을 보호할 것이냐 1,000원을 보호할 것이냐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사에서 머릿속을 보호한다는 것을 누구를 보호하겠다? 의사주의는 학설 나오는 거 의사주의. 누구를 표의자를 보호할 것이고 말하는 사람을 표시주의를 차고 있다는 것은 말 안 들으니까 표시된다는 1,000원을 보호하겠다니까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사주의를 차고 있다. 표시주의를 차고 있다. 믿어. 의사주의를 차고 있다. 표시주의를 차고 있다. 어차피 몰라. 찍어. 표시주의. 이거 보세요. 믿어. 아무리 우리나라 사회가 결과를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했지만 학원도 안 나오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시험 합격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학원 나오면 합격한다 못한다? 한다.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좋은 결과도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교육이 힘이에요. 근데 무슨 질취하고 있다? 무슨 질취하고 있다?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X 아니에요. X 땡 이거야. 그럼 무슨 주의를? 의사주의부터 땡이지. 아이고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땡. 의사주의다. 그러면 평생 동안 학원 다녔는데 시험 맨날 떨어졌다. 이거 아니야 이거. 그제 절충지 뭔가 나왔잖아. 절충. 두 개 섞어. 그래 두 개 다 있잖아 지금. 미스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절충주의다 그럼 틀려. 위험해. 왜 시험에 옛날에 나온 적 있어요. 뭐에 의사주의에 강력하게 치우친 절충주의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OX 틀렸단 말이죠. 왜 아무리 과정이 좋다 해도 결과 떨어지면 꽝이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합격이 중요하죠. 합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주의에 강력하게 치우친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다? 표시주의에 강력하게 치우친 절충주의다. 근데 문제는 가족법에서는 재산법에서 그러는데 가족법에서는 표의자의 진위가 가장 최우선되니까 여기서는 뭐다? 우리나라 가족법이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죠? 표시주의에 강력하게 치우친 절충주의는 어디에서? 재산법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의사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의사하고 표시라는 건 뭔지 이해됐죠? 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시 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왔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내심의 효과사하고 의사하고 표시상의 효과사, 즉 표시상이 일치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했어요? A 토지. 근데 자연적에서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 A를 살려야 때는 표의자 입장에서 A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승낙의 의사 표시 입장에서 봤을 때 표의자죠. 근데 누구도 을도 A 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A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모두 합의했어요. 입도 이것도 다 일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한 것은 어디에 성립하겠어요? 표의자가 의도했던 바들 쌍방 모두 의도했던 게 뭐다? A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A 토지에 뭐한다? 성립하는 것이요. 비록 표시가 이처럼 누구로 B 토지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B 토지 등기됐다 하더라도 성립은 누가? 어디로? A로.
성립은 어디로? A로. 비록 표시가 이처럼 잘못됐다 하더라도 해가 발생하지 말고 당사자가 의도했던 바대로 어디에서? A에서 성립한다. 오표시 무효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표시 무효원칙. 그랬을 때 오표시 무효원칙은 거기다가 되게 가로 열고 외국어 써 있어요. 외국어가 네 참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쓴다 이것도. 내가 또. 자,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 미스가 폴사 뭐라고? 폴사? 이렇게 영어를 아는 체 하면서 폴사 읽는데 큰일 나는 거야.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지.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니까 폴사 하면 안 돼. 라틴어, 독일어 아니에요. 라틴어니까 있는 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팔사 데몬스트라치오라고 그래요. 팔사 데몬스트라 논 노셉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인 줄 알고 사람들이 가는데 폴사 그래. 에라 폴세 떡 쪄먹고 시럽봤다. 내미. 미스. 아무튼 잘난 쳤다. 그죠? 그러면 어땠으면 성립은 역시 A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효력은 어디에서? 성립은 A야. 그럼 효력은 어디서요? A예요? B예요? 효력 B? 땡. A 땡. 왜 아니 이런 불상사가 왜 그래요? 왜 땡땡이냐?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뒤까지 가야 돼요.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186조 뭐한다? 합의 플러스 뭐하라?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 발생하려면 뭐하라? 합의 플러스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 이쪽을 보니까 합의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등기가 없으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A 토지에 효력이 없는 거고. 이쪽을 보니까 B 토지는 등기는 없지만 뭐가 없어요? 등기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합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에세 처음부터 성립 자체를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데는 어느 토지에 아무데도 없죠. 효력이 안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안 발생하니까 B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B의 등기는 무효 아니에요. 무효인 등기를 찾아와서 을이라는 사람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세 번째 무효 등기를 넘겼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죠. 무효니까 병은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러는 거죠. 이거를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버린다. 일생은 잘못 산 거다. 이해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복습을. 아니면 또 반복해서 강의 듣고. 순서는 제가 적어줬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람 얼굴까지 그려줬잖아요. 사람 얼굴 그려준 사람 저밖에 없을 거야. 있나? 좋아하지도 않아. 사람 얼굴은 뭐 당연히 그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처럼 자연적 해석이 안 될 때 어떻게 알아?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상대방 입장. 근데 그 전형적인 애가 어디에서? 계약이란 말이야. 계약에서. 어디에서? 계약에서. 그럼 보자.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치기로 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예요? 96만 원이에요. 96만 원. 근데 얘가 아까 했던 것처럼 말이 빠져가지고 이빨에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돼요. 69만 원에 얘기를 했어요. 엄마야. 그쵸?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얼마? 96만 원. 입으로 얼마? 69만 원. 의사표시가 뭐였어요? 불일치했단 말이에요. 그 불일치를 알고 한다? 그럼 비진이 통정의 표시예요.
근데 그 불일치를 모르고 했어요. 그건 뭐다? 착오예요, 착오. 이 착오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미스는 저렇게 썼을 거야.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라? 예, 의리 입장에서. 그 의리라고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얼마? 69만 원. 입으로 얼마? 69만 원. 의사표시가 일치했어요. 일치.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하니까 당연히 이해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지. 유효 끝 이러는 거죠. 유효. 다만 누가요? 가변하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이러는 거죠. 예외적으로. 아이고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불일치에 대해서 표자가 모르면서 뭐다. 근데 그것이 중요 부분에 뭐가 발생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거예요. 백구조 착오가. 그러면 예외적으로 갑이 머릿속하고 입하고 어디게 돼 불일치했는데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 착오가.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률이 뭐다? 유효죠.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착오의 문제는 법률의 해석의 일반론에서 발생한다. OX. 이쪽 미스도 뭔 말인지 몰라. 그죠? 착오의 문제는 법률 행위의 일반론에서 발생한다. OX? X. O가 아니야. X. 왜? 법률의 해석의 방법에 일반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오는 오직 어디에서만? 규범적 해석에만. X잖아요. 그래서 착오의 문제는 법률 행위 해석의 방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OX. 이거 맞죠? 발생할 수도 있죠. 법률 해석에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론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죠. 조심해요. 이렇게 문장에서 함정 문제 잘 나오니까. 예.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뭐 한다? 규범적 해석이 안 될 때 뭐하라? 보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제3자의 시각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보충적 해석도 어디에서? 계약에서 발생해요. 근데 계약에서 발생하는데 뭐다? 계약에서 발생하는데 뭔가 간극이 발생했을 때, 틈이 발생했을 때, 그죠? 해석하는 방법론은 어떻게 된다? 보충적 해석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름하여 뭐다? 짜장면집 사건이다. 짜장면집 사건. 짜장면. 노란 미스. 짜장면이다. 짜장면이다. 짜장면이야? 아주 개기는데, 그죠? 아이고, 우리 미스. 그잖아요. 우리 지금 용어 그러잖아요. 뭐 TV 같은 나오면은 방송 용어가 짜장면이 아니라 짜장면 이러죠. 뭘 자장거리기는. 그잖아요. 참 그래요. 요거 할 때면 기분 나쁜데. 여러분, 상추가 맞나요? 상치가 맞나요? 상치 아니야, 이제는. 원래는 상치인데, 우리 국민들이 상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추라고 그러지. 하나 있네, 참. 아니야. 상치가 원래고 상추로 바뀌었다니까. 거꾸로 알아줘. 아이고. 그래. 잘못된 걸 빨리 바꿔. 잘못된 정보는 사람을 망가뜨린다. 이게 내 지론인데. 차라리 잘못된 걸 말할 바에는 얘기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상치를 상추로 했어요. 왜? 국민들 상추예요. 근데 짜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 짜장면 전부 끓여야 엄마 짜장면 사줘. 이런 사람이 뭐 있어요. 얘들이 다 짜장면 사줘 이러지. 근데 이걸 안 바꿨을까? 효과예요? 효가예요? 나 막 신경질 나고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보면 갑자기 효가 이래. 효과지. 아무튼 짜장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계약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뭔가 틈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자, 어떤 틈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의리라는 사람한테 첫째 짜장면집 얼마에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있다 하면 집 오케이. 1억이 얼마? 오케이. 일치. 을도 1억 살게. 1억 살게. 다 일치했죠. 다 일치했단 말이에요. 다 일치했어.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는 겁니까? 자자면 샀지? 다 좋지? 나 간다? 그러면서 뭐를요?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들고 뛰어가는 거죠. 전혀 반응이 없어. 짜장면집을 해봤어야 알지. 짜장면집의 생명은 뭐다? 전화번호지. 아닌가요? 전화번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야마 내가 너한테 판 것은 짜장면집을 팔아야지 전화번호 판 거 아니다. 뜯어가겠다. 이러는 거고. 그래 옆집에다 짜장면 다시 만들어야겠다. 을이라는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짜장면집의 생명은 전화번호인데 이거 뛰어가면 어떡하냐 말이지. 말도 안 된다.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1억에 매매하겠다는 이 매매 계약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틈이 발생했잖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3자 입장에서 시각하는 거예요. 3자 입장에서. 3자의 눈이 누구다? 판사란 말이에요. 판사.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판사라고 한다면 뜯어갈 수 있다. 갑이 이긴다. 을이 이긴다. 그게 바로 뭐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 야마 짜장면집 사는 건 전화번호 주고 가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뭐란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름하여 짜장면집 사건이다. 이게 법률이 해석인데 이게 매년 시험에 나왔다가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8회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출제자가 더러운 놈 출제자가 우리 애들나인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김지선 너 인마 엿먹어라 그래가지고 시험 나온다고 절대 못 내지 이래버리면 안 나와요. 그러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내용 들어가셔가지고 5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이 의 나와 있죠? 예? 51페이지. 그래서 첫째 줄 법률의 해석이란 법률 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렇죠? 명확히. 그래서 밑에 좀 나와 있죠. 그런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를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이란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법률의 해석의 목표는 뭐냐? 목표 첫째 줄 표시행위가 지니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용어도 이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쓰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아씨, 안 먹힌다, 안 먹혀. 거짓말도 안 먹힌다, 그치? 넘어간다. 에이, 삐졌다. 그럼 52페이지 가서 법률의 성질 나와 있죠? 법률 행위니까, 법률의 해석이 문제니까, 법률자가 붙으니까, 법률 문제다, 아니다. 법률 문제다. 따라서 상고심의 판단 이유가 될 것이고, 네 번째, 법률의 해석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시고, 자연적 해석, 양이 되게 내 책에 넣고 말했던 걸 압축시켰습니다. 제가 줄였어요. 자연적 해석에 제가 저 다른 책의 교재에는 막 3페이지, 4페이지 되는데 겨우 막 악랄하게 줄여가지고 요만큼. 그렇죠? 읽어보세요. 규범적 해석 나와 있죠. 오른쪽에.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한다. 첫째 줄 나와 있죠.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범적 해석이 행해진다는 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는 의미. 판례 맨 밑에 판례. 그런 것도 이미 법무사에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셔가지고 54페이지 판례. 총한결이라는 의미. 아까 96만 원, 69만 원. 총한결이 아닌데 총한결 쓴 경우. 그런 케이스들. 그죠? 판례 보시고. 보충적 해석 나와 있어요. 법률의 내용의 틈을 보충하기 위한 해석 방법. 됐고요. 오른쪽에 법률의 표준 내지는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기준. 그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나와 있어요. 첫째,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그죠? 세 번째, 뭐다? 사실인 간섭. 그 사실인 간섭이 뭐하고 관습법하고 구별이 될 텐데, 사실인 간섭이 뭐하고 관습법하고 구별이 될 텐데, 어떻든 간에 다음번에 제가 해드리겠다. 오늘 그냥 넘어가겠다. 들어 넘어가세요. 판례. 쭉 나와 있죠. 설명, 적용 범위. 쭉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51페이지, 7페이지 임의 규정하고 다섯 번째, 신의성 실현 즉 조리가 있을 것이다. 됐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사표시로 가는 겁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여러분들 69페이지 보니까 의사표시 한눈에 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30파트 나와 있어요.
서른파에서 맨 밑에 줄, 두 번째 줄, 두 번째 티에 이러한 의사표시는 효과 의사의 결정, 표시 의사의 매개, 표시 행위라고 하는 3단계 심리적 강력을 넘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표시 의사의 매개에서 표시 의사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성요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효과사, 표시의사, 표시행위가 있다. 됐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의사표시 본질이 있는데 그러면 표의자를 보호하겠냐? 의사주의하고. 아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주의하고. 표시주의원. 그럼 뒷페이지 넘어가면은요. 절충주의로 나와 있어요. 꼭대기에. 72페이지 꼭대기에 절충주의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민법은 뭐다? 표시주의에 강력하게 치우친 뭐다? 절충주의다. 그쵸? 두 번째 줄 나와 있잖아요.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에 강력하게 치우친 절충주의다.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 태양과 특수문제의 참고 있죠. 제가 왜 참고를 처리를 했냐면 이걸 참고 처리 안 하면 내가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설명을 다 해야 돼. 근데 참고 처리니까 참고는 여러분들이 본다 안 본다? 본다. 넘어가려고 제가 참고 처리했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나중에 기하법에서 묵시적, 승낙, 내지는 어디 침묵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다 나오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라.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74페이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즉 곧바로 저렇게 오자마자 어떻게 그려놓고 곧바로 출발할 겁니다. 저렇게 다음 시간 때 네 끄덕끄덕. 대답도 없어요. 대답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례 2번. 오전반 사람들을 말입니다. 오전반 사람들은 오전에 들었다고 해서 사례할 때쯤 내가 짐 싸들고 나가지 마요. 분위기 깨져. 나가지 마. 들었다고 해서 나가려면 저녁반 오지 마. 저녁반 사람들 열심히 어디 사례 딱 보려고 하는데 짐 딱 싸들고 나면 분위기 파장 분위기잖아. 파장 분위기. 기분 더럽게 나쁘지. 협박을 해요. 협박을. 사례 2번입니다. A는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친구에게 문상을 갖다가 옆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트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고 그 돈을 되찾기 위해서 같이 도박을 하던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했으나 이게 동기불법이에요. 거기다가 밑줄 쫙 해놓고 동기불법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 알고 빌려줬죠.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기불법은 유효다 무효다? 아니에요. 동기불법 원칙도 유효예요. 유효. 근데 표시하게 되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표시했어요? 도박할 것을 알고 빌려줬죠. 그러니까 동기불법에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공기차고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 때. 아무튼 그래도 빌려서 계속했는데 그 돈도 또 잃어버렸어. 그죠? 다 잃어버렸어. 그 B는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A의 유리한 재산 집과 그 대지에 근저당권이라고 설정해달라고 해서 A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에 B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A의 위 재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하고 A는 반사의 질서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A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케이스예요. 바쁘지 말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103조에서 지금 103조 반사의 질서에서 우리가 케이스가 다리뚝 사건이었죠. 다음 달 3월 달에는 징한놈 사건으로 케이스가 바뀌어요. 징한놈 사건. 재밌는 케이스 많이 만들어놨죠. 징한놈 사건. 그럼 그 케이스를 갖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징한놈 사건의 두 번째 케이스가 이거예요. 징한놈 사건이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개가. 그중 두 번째 사건이에요. 비슷해. 그러니까 어떻게 케이스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도박을 했죠. 도박을 했는데 문제는 어땠습니까? 도박이 빛이 나니까 누구로부터? B로부터 어떻게 돼? 금전을 차용했죠. 금전을 누구 입장에서? B 입장에서는 대여한 거고 A 입장에서는 차용한 거예요. 빌리 쓰는 거니까. 그쵸? 근데 뭐를 이유로? 도박을 이유로 이런 거예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을 이유로 어떻게 돼 이렇게 했는데 A가 돈을 안 갚으잖아요. 그러니까 B가 그랬어요. 야, 내가 꿔준 돈 담보하기 위해서 말이야. 네 건물에 줘야지. 그러니까 누가 A가 알았다. 안 그러면 도끼로 맞박 맞으니까. 그쵸? 에?
그러니까 어디 A라는 사람이 알았다. 자기의 건물을 넘겨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B라는 친구가 누구한테 A의 건물에다가 뭐를 설정했어요?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A가 돈을 안 주니까 누가 B라는 사람이 이 근저당권을 세 번째 뭐 한다? 실행하려고 하죠? 실행한다는 것은 경매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행을 청구하니까 누가요? A라는 친구가 잠깐 B야 너 안 되지. 실행 청구 안 되지. 라고 그죠?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A가 이긴다, B가 이긴다. B가 땡 이러는 거예요. B가 땡 왜요? 왜 B가 땡이에요? 왜 뭐라고? 아니라니까. 타이틀 보고 읽지 말어. 참말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땡일 것이냐. 아까 반사의 질서에서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B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이행의 문제, 집행의 문제, 실행의 문제가 나와 있는 종국 이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아니다? 근저당권은 종국 이행이다 아니다. 종국 이행이 아니에요. 종국 이행이 아니니까 이행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종국 이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실행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완전히 누구한테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돌려달 말 못해요. 무효 주장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146조 불법 원인 급여는 끝난 거라고. 돌려주지 못해. 근데 B가 근저당권을 실행을 하려니까 A가 잠깐 너한테 종국 이행이 아닌 상태에 실행 못했지. 너한테 완벽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똥 밟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정도 받으시고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지나서 세 번째 문단 다만 나와 있죠. 다만 746조에서 불법 원인으로 인해서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종국적인 것을. 따라서 도박 자금을 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 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 원인 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 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시겠어요? 따라서 A는 B를 피고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해서 근저당 설정된 채무가 도박자금으로 차용된 것을 입증해서 승소한다면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쉬는 시간 때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모르는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에드나인의 인터넷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홈페이지에다가 질문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들 괜히 알면서 아는 체 하려고 질문하지 말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는 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